뒷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정평가는 제가 3월 달에 좀 할 거고요. 오늘은 감정평가 맨 뒷부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드문 케이스고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요. 자, 공시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럼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 가격 공시가 있고요. 주택 가격 공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는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가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가 있구나. 그럼 토지 가격 공시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지 않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하진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샘플을 뽑아요, 샘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샘플을 뽑는다. 그걸 대표가 있는, 대표성 토지. 그걸 표준지라 그럽니다. 표준지. 그 정부는 일단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뽑아가지고 그 표준지 가격은 직접 조사를 해요. 그 표준지 가격을 뭐라 그러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뭡니까? 그러면요. 표준지 가격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가격이에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구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표준지 공시가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요. 그럼 이 개별 공시가는 그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걸까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가는 일일이 다 조사하지만 개별 공시가는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해가지고 개별 공시가는 그냥 계산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토지 가격 공시는 두 개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의 적정 가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개별 공시가는 뭐냐? 이건 개별 토지 가격이에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자, 50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선정 및 공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3조, 제가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면 회색 박스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회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밑에 있는 1번, 2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법 조문을 보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제3조 1항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줄치세요. 별표예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 일단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 제가 줄 치라는 데만 치세요. 다 줄 칠 필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 줄 쳤죠?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자,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줄 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표준지를 누가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뜻 몰라도 돼. 표준지는 이런 거야. 자, 여기 신정동 일대 토지가 많죠. 이 많은 토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이용이 대표적인 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표준지라고. 표준지가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표준지를 정해놨다고요. 한 번 정한 표준지는 잘 안 바꿉니다. 전국에 한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누가 정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지 가격을 조사해서 이게 얼마다고 정해주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또 계속 읽어볼게요.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줄 쳤죠? 매년 줄 칩니다.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기준일 현재. 자, 우리 공시기준일이 뭐냐? 자, 전국에 있는 표준지는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지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1월 1일 가격 다르고 3월 1일 가격 다르고 5월 1일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중국에는 표준지를 평가할 때 어떤 한 날 한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제각각으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공시기준일이라 불러요. 그게 언제냐?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 그래서 공시기준일 줄 쳤죠? 옆에다가 1월 1일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 현재 줄 칩니다.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줄 치세요.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는 거는요, 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제곱미터. 그리고 적정 가격 줄 쳤죠? 나중에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시장 가치라 그러면 안 돼요.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국에 표준지가 있다. 표준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정했어. 그럼 이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지 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한 가격을 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10만 원, 제곱미터당 20평당 아닙니다.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그 가격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사 평가했지? 그러면 이거를 바로 발표 안 해요. 장관 밑에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회. 장관과 관계되는 위원회는 전부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 있죠. 다 줄치지 말고요. 중앙 동그라미하고 위원회 밑줄 치세요. 중앙위원회예요. 장관 나오면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공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네요. 국토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한다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5번으로 갑니다. 2번, 4번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별표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줄 칠 필요 없어요. 자, 줄 치라는 데만 치세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를 고려하여 지금부터 줄 치세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할 때는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보겠습니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럼 질문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최근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게 참 드문데요.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예외가 있다고. 한 명한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사유까지는 몰라도 돼. 사유까지는 몰라도 돼. 반드시 둘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보이세요? 이건 다음에 굳이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넘어가. 양가로 4번 별표입니다. 네. 이의신청 메모하세요. 자,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했죠, 국토부 장관이요? 예. 그럼 거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7조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줄치입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줄치세요. 그럼 제가 이의가 있는 자는 왜 줄을 쳤냐면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의가 있는 자는 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의 신청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법 조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 법은 있잖아요. 법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며칠이네? 30일 동그라미 해야 돼요. 30일, 그 별표입니다. 30일 이내 서면으로 밑줄 전자문서라는 게 이메일입니다. 우리 전자로 요즘 다 하잖아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보면 요즘 다 전자로 이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문서 포함. 국토부 장관 밑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 결정 공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 누가 결정 공시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했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해라? 일단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돼. 그럼 국토부 장관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전화하면 전화 받나? 안 받지. 서면으로. 며칠 내?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의 신청 됐고요. 그럼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이 타당해.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반영한다. 다시 재결정 공시한다. 재결정 공시합니다. 다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라고 그랬지. 안 그러면 이의 신청 말라고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타당성 인정되면 다시 결정 공시합니다. 다시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 및 효력 보이세요? 네. 거기는 별표예요. 별표인데 지금 안 합니다. 자, 조금 이따 할게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6번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입니까? 네. 이 별표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표준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들이 실제로 직접 조사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표준지를 조사,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이라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거는 표준지의 평가 기준 그래야만이 더 맞는 말입니다. 표준지 평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정 가격 기준 돼 있죠? 줄치고요.
적정 가격을 줄 딱 치세요. 시장 가치 기준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가치 기준 그러면 안 돼요. 적정 가격 기준입니다. 그럼 적정 가격이 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실제 용도 기준 평가도 중요합니다. 밑줄 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드리고 줄 칠게요. 자, 감정평가 법인들은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표준지.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표준지를 조사하러 왔어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왔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조사하러 다닐 때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 공부를 들고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들고 와야지. 확인 자료라 그래요. 그런 거를 들고 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지목이라는 게 있겠죠. 지목. 3월 1일 날 왔거든. 그래서 3월 1일 날 왔더니 지목은 전이야. 밭이라고 지목이. 근데 오니까 논으로 이용하고 있어. 답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원칙. 실제 이용대로 합니다. 실제 이용대로 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 현장 방문 당시 이용사항 그러면 안 돼. 아까 공시 기준일이 있었죠. 항상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1월 1일 날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1월 1일 날 지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방문 당시 기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용도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다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1월 1일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1월 1일 기준. 방문 당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표준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줄쳐야 되겠죠. 공시 기준일 현재 이 말이 중요해요.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지목 및 이용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럼 일시적인 이용은 고려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일시적인 건 고려 안 하죠. 당연한 얘기고. 3번은 별표입니다. 자, 여기 울산에도 신정동에도 표준지가 있겠죠. 여기도 있어요. 표준지. 자,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표준지라 그래 봅시다. 여기 만약에 조사로 왔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토지 조사로 온 겁니까? 건물 조사로 온 겁니까? 토지 조사로 왔는데 건물이 있네.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건물이 있다고 토지를 평가해야 되나? 그럼 건부 감가가 일어나겠지. 그럼 토지에 건물이 없다고 보고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고요. 자, 표준지에 왔더니 표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건물 없다고 봐요. 또 토지 위에 표준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죠. 사법상 제한. 그럼 없다고 봅니다. 즉 나지 상정이라는 것은 나지처럼 보고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고요. 그게 나지 상정평가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이나 정착물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봐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주의할 게 있단 말이야. 공법상 제한이 있다고요. 만약에 토지를 왔더니 여기가 표준지를 조사를 왔는데 이 표준지가 지금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예를 들어서 공법상 제한이 있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야. 공법상 제한은 그대로. 공법상 제한은 그대로. 됐어요?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지를 평가하러 왔는데 그 지역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 그럼 개발하면 표준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 이익을 반영해라. 개발 이익을 반영해라. 그래서 큰 원칙은 이거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라.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해라. 개발을 하고 있으면 개발 이익 반영해라. 공법상 제한 있으면 공법상 제한 반영해라. 있는 그대로 하라가 일단 원칙인데 예외가 뭐야? 나지 상정이죠. 맞아요? 예.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가가 나왔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나오면요. 국토부 장관은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국토부 장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럼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시군구청장에게 배부를 해줘요. 시군구청장한테 배부를 해준다고. 그럼 시군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가지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줘요. 그럼 개별 공시가는 실제로 조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청장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하는 방식은 여러분 몰라도 돼. 토지가격 비준표에 보면 그런 게 있어. 몇 배 이런 게 다 배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율에 따라서 개별 공시가를 정해줍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506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의 의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출처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시장. 오케이. 시군구청장이라 그럽니다. 아까 표준지 공시가 누가 했습니까? 장관이 했죠. 개별은 항상 시군구청장이에요. 개별은 항상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개별은. 자, 시군구청장이.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그 밑에 셋째 줄.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결정 공시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10조 한번 볼게요. 이제 법령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위원회가 나오네요. 무슨 위원회죠? 시군구위원회입니다. 아까 장관은 무슨 위원회였습니까? 그렇죠. 중앙위원회였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기준일 현재의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로요.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라 그랬죠. 여기는 적정 가격이란 말이 그냥 가격이네. 왜 그럴까? 표준지는 직접 조사하거든. 적정 가격은요, 직접 조사한 가격을 얘기해요. 근데 개별 공시가는 직접 조사해 안 해.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그냥 가격이라고 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안 내지만 그런 법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법은 원래 법을 볼 때는 사실 그런 것까지 눈에 들어오죠. 다르잖아요, 글자가. 됐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 공시하냐면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5월 31일이라고 보이세요? 메뉴에 동그라미 2번에 5월 31일까지 보여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거기도 하나 줄치고 별표 해놓으세요. 5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508페이지 있잖아요. 508페이지. 양가로 3번 보이세요? 그 별표 2개 하세요. 3개 해도 괜찮아요. 개별 공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가 2개 좀 배우고 있죠. 그럼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뭐였습니까? 뭐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원래? 아니,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 둘 중에서 어떤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원래? 개별이죠, 개별. 개별 토지 가격을 다 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뭐부터 조사한 거예요? 그렇지, 표준을 구한 거예요, 표준을. 응? 표준을 구해가지고 이 표준을 가지고 개별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뭔데요? 개별이죠, 개별.
그러면 개별 토지 가격은 왜 조사할까요? 그렇죠. 세금 부과하려고. 세금 부과하려고.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가를, 개별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야, 표준부터 조사해. 다 조사 못하겠다. 샘플 뽑아. 샘플 뽑아가지고 이거 조사한단 말이야. 그럼 이분이 표준지야. 그럼 이분이 지금 표준지 공시가 10만 원. 그럼 아까 토지 가격 비준표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가격 비준표에 보면요. 필지별로 배율이 있어요. 이분은 1.1배네. 여기가 신정동 1번지 1.1배 11만 원. 1.2배 12만 원. 0.8배면 8만 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토지 가격 비준표에 그게 다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그걸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시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는 실제로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산정이라고 그래요. 산정. 계산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궁극적 목적인데 다 조사하려는 게 힘드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구하고 그리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 토지 가격 비준표, 개별 공시가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완성이 됩니까? 표준지 공시가 제일 먼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비준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체계 아닙니까? 체계. 그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도 외워야 되겠지만 큰 틀을 잘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양가로서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국세, 지방세 산정 기준.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개발 부담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정책론 할 때. 이런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밑에 볼게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대부료도 일종의 사용료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구할 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개별 공시가는 국가가 돈 거둘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돈 거두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세금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고, 사용료 부과하고,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암기야. 이 세 개는 무조건 암기야. 암기. 자, 그러면요. 그 위에, 양가로 3번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그게 별표입니다. 이게 지금 신정동에 있는 모든 토지라 그래 볼게요. 지금 신정동에 있는 토지야. 토지. 이런 토지가 있어. 그럼 이 토지 하나하나를 개별 토지라 그럽니다. 한 필지의 토지들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들. 개별 토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개별 토지 하나하나의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개별 공시가라 그런다고요. 개별 공시가. 그러면 얘가 지금 표준지야. 얘가 대장이야 지금. 표준지. 얘가 표준지라고요. 그럼 표준지 가격을 뭐라 불러요? 표준지 공시지가. 오케이? 표준지 공시가는 벌써 나왔어 지금. 지금 시군구청장이 딱 받아보고 있다니까. 손에 들고 있다니까. 10만 원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토지 가격 비준표도 장관이 줘가지고 받아놨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가격을 정해준다고 앉아가지고. 여기 11만 원. 여기 정해주는 거야. 표를 보고 계산해가지고. 근데 쭉 이렇게 정해주는데 이 토지는 비과세 토지예요. 비과세 토지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 예를 들면 국有토지겠지 뭐. 국가 소유 토지. 그럼 저기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죠. 그럼 아까 우리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세금 부과할 때. 세금 부과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야. 그럼 저기 개별 공시가 필요해요? 없어도 되지. 맞아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는 개별 공시가 안 정해도 되지. 또 쭉 이렇게 정해간단 말이야. 정해가다 보니까 이 토지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래, 이 토지는. 그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가 안 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유 아시겠어요?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쓰는데? 부담금 부과하려고 개별 공시가 이거 가지고 부담금 부과하려고 쓴단 말이야. 그럼 이 토지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토지야. 그럼 여기 개별 공시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쓸 일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요. 쭉 가다가 부가에 가다가 표준지에 왔어. 표준지. 그럼 표준지에는 개별 공시가 정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가고 있다 지금.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해주고 있는데 표준지에는 개별 공시가를 정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가 돼버린다? 개별 공시가인 거예요.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돼버린다? 개별 공시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보면 별표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줄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 줄 치세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내요. 그럼 이때 줄칩니다. 계속.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봐버립니다. 그럼 저기 표준지 공시가가 1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10만 원이 저 표준지 개별 공시가예요. 저기서부터 나갔는데 뭐. 됐어요? 자, 그 밑에 이의신청 있죠?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럼 누구한테 이의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결정 공시한 사람한테 하라고 했다 내가 아까. 결정 공시한 사람은.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청장이 결정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이의신청하면 되겠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야,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505페이지로 가볼까요? 505페이지. 아까 505페이지에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 및 효력 그래놓고 제가 별표 한 개 하고 조금 이따 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 머리 터지려고 그러나 이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어떨 때 쓴다고요? 이건 외워야 되거든. 세금 부과, 부담금 부과,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그죠? 이 세 개는 개별 공시가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 써요. 이걸 뺀 나머지 전부 다는 뭘 쓴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토지시장 거래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 공시가입니까? 개별 공시가입니까? 돈 거두는 거 아니죠? 개별 공시가는 돈 거둘 때만 쓴다. 돈 거둘 때. 그럼 만약에 토지시장 거래의 지표는 개별 공시가를 적용한다? 아니,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의 기준이 된다. 뭘 쓸까요? 왜 돈 개별이야? 돈 거두는 거 아니잖아. 아니, 더 이상 이거 다 외울래? 다 외울래요? 제가 지금 다 구별해 드리잖아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거 부과할 때 그때만 개별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쓴다고요? 그래요.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돈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써요. 자, 우리 환지 있죠. 환지 처분할 때도 토지를 평가하거든요. 우리가 환지를 한다 토지를 되돌려 주잖아요. 되돌려 줄 때 가격 기준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어찌됐든 환지할 때도 토지 평가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 쓸까요? 개별 공시가 쓸까요? 그래, 돈 거두는 거 아니잖아. 뭘 자꾸 고민을 해. 세금, 부담금, 사용료 빼고는 다 표준지 공시가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자, 또 물어볼게요. 수용했대요, 수용. 수용하면 보상해 주죠. 개별 공시가 씁니까? 표준지 공시가 씁니까? 그렇죠. 돈 거두는 게 아니고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외우려면 끝이 없어. 그래서 개별 공시가 효력 3개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이 3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쓴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예요. 주택가격은요, 우리 주택은 크게 둘로 나누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있고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있다고요. 그러면 전국에 단독주택이 한두 채가 아니죠. 얼마나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단독주택 가격을 다 조사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 개별이죠. 표준 개별.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도 토지와 똑같아요. 표준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주택 가격이 있다고요. 그럼 토지 저거를 잘 이해를 하면요, 얘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표준주택은 누가 정할까요? 장관이. 표준은 다 장관이야. 장관이 정한다고요.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도 누가 결정 공시할까요? 장관이 하는 거죠.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의신청 며칠이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럼 아까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어가지고 표준지 공시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 가지고 개별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거 있을까? 주택가격 비준표가 있지 뭐. 주택가격 비준표. 그럼 이걸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배부를 한다고요. 그럼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시군구청장이 하겠지 뭐.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죠? 아까 이제 토지는 5월 31일까지였죠. 얘는 4월 30일까지예요. 이제 차이점만 보면 돼. 이거 왜 할까요? 세금 부과하려고. 주택은 부담금 부과 그런 거 없어요. 부담금은 토지한테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개별주택은 그냥 세금 부과야. 세금 부과. 오케이? 그렇습니다. 별로 할 게 없죠. 이제 저거 다 해버리니까.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 표준주택 조사로 왔어요. 근데 표준주택에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네. 사법상 제한이 있단 말이야. 표준주택에. 그러면 그 전세권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은 스크래치를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일단 표준이라는 의미도 그렇지만 표준에서 개별이 나오잖아요. 근데 표준에 제한을 다 인정을 해버리면 개별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에는 제한이 있으면 다 없다고 봐버립니다. 물론 공법상 제한은 그대로 봐야 되겠지만 전세권이나 이런 사법상 제한은 다 없다고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세금 부과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개별주택 가격을 시군구청장이 딱딱딱 정해가는데 이 주택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주택이야. 안 간가 봐. 국가 소유 토지야. 국가 소유 주택이야. 그럼 여기는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그럼 여기 개별주택 가격 꼭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안 정해도 되지. 자, 표준주택이에요. 그럼 표준주택에도 개별주택 가격 정할 필요 있습니까? 안 정해도 되지. 똑같단 말이야. 그 말은 표준주택 가격을 곧 뭐로 봐버린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저걸 잘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뭐였어? 이거. 그래. 이거 하나 차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가격 볼게요.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잘 해놓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서 차이점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510페이지 봅니다.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책에 줄을 치려고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자, 책 한번 보세요. 자, 표준주택 가격 공시 있죠? 회색 박스 있죠? 자, 16조 제가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밑줄 쳐야 되겠다. 그죠? 표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죠?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줄칩니다. 어디를 치냐면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거기 줄치세요. 거기 별표합니다. 그냥 줄치고 별표하세요. 자, 어디를 주의해야 되냐면요. 거기 표준주택 앞에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은요,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얘는? 표준이 없다는 얘기는. 전부 조사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요. 일일이 전부 전수조사 다 합니다. 일일이 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표준이 있다는 얘기는 개별을 일일이 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요. 표준주택은 항상 뭐에서만 뽑는다고요? 단독주택에서. 그래서 거기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 그래야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요.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시험 지문에 나오면은 잘 못 찾아내요, 여러분들. 자,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똑같아. 중앙위원회 똑같고요. 자, 아까 표준지 공시가는 누구에게 평가를 의뢰하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했죠. 그리고 한 명한테만 의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자,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별표입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이런 4번 별표 안 합니다, 원래. 그런데 아까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어디에다 의뢰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줄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뭐 조사할 때? 표준주택 가격 조사할 때. 그러니까 표준지 조사하는 것하고 표준주택 가격 조사하는 곳이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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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은 옛날에 한국감정원입니다. 얘는요, 국토부 장관이 휘하있는 기관입니다, 얘들.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잘 보라고 이제. 옛날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작년에 아까 그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걸 낼 수 있다고요. 봐두세요. 그 외에는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512페이지 갑니다. 자, 512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4월 30일. 그리고 2번도 보세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토지하고 똑같잖아요. 자, 양가로 2번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활용입니다. 이거 어디 쓴다고요? 2번 과세. 세금 부과할 때. 과세. 자, 그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누가 할까요? 장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 장관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수조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부 다 조사해요. 공동주택 가격은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적었어요? 옆에다 적으세요. 4월 30일까지. 밑에 책에 있지만 4월 30일까지. 우리 책은 맨 밑에 있어요. 4월 30일이라고. 됐나요? 그럼 이건 왜 할까요? 공동주택 가격 왜 조사할까요?
세금 부과하려고. 그래서 넘기세요. 514. 공동주택 가격의 활용.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과세라고 돼 있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또 공동주택 가격 조사로 왔어. 아파트 301호 조사로 왔거든. 근데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네. 그럼 전세권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책 처음부터 하거든요. 책 처음부터 하는데 우리가 아마 4월 1일 날 모의고사가 아마 잡혀 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에 제가 감정평가 안 했잖아요. 3월 중에 감정평가 하고 지금 관리 마케팅 안 했거든요. 관리 마케팅은 하루 정도 한 2-3시간이면 돼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모의고사 보기 전에 감정평가하고 관리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첫 진도는 나갑니다. 네. 네, 오늘 주말인데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